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나름 제 인생에서 큰일이라면 큰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이 채널이 제게 활력을 주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참 스펙터클한 일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걸 알고 나름의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처럼 누군가에게는 제 사연이 위안 혹은 새로운 마음 단장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저 그런 20대의 청춘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러버렸고 어느새 명절 때마다 가족들에게 시집 계획에 관한 관심을 무진장 받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여자 나이 30이면 똥값이다라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땐 정말 기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나빴어요. 저는 그분께 요즘 세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실은 마음이 너무도 불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정말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게 다 주변 친구들이 슬슬 제 짝을 만나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졌던 탓인 것 같긴 하지만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때가 그 시기쯤이었어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신랑 될 사람의 하객으로 남편이 참석했던 거예요. 그날 예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탓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도착한 시간에 함께 예식장 로비로 들어섰어요. 그때 로비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바람에 눈이 딱 마주쳤는데 둘 다 급한 마음에 대충 사과의 인사를 나누고는 둘 다 허둥지둥 예식 홀을 찾아갔죠. 그런데 추기를 하는 곳에서도 또 한 번 딱 마주쳤어요. 그 예식 홀은 신랑 측과 신부 측 부조함이 길게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당시 남편과 한 번 더 눈이 마주쳤을 땐 괜히 머쓱해 급히 눈을 피하고 홀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홀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 붐비는 통에 앉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 문 주변에 간신히 서서 예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왼편에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는데 하필이면 또 지금의 남편과 딱 눈이 마주쳐 버렸고요. 시선을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대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괜히 덜컥 겁도 났고요. 예식장에서 한참 결혼식이 거행되는 중인데 사달을 낼 수도 없어 꾹 참고 애써 앞만 보고 있었는데 저를 자꾸 쳐다보는 그 시선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에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가가서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마주치는 게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건데요? 제 오해라면 죄송하지만 오해가 아니라면 상당히 불쾌하네요. 오해 아닙니다. 주인공인 신부보다 더 눈이 가서요. 그래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지, 지금 저 놀리시는 건가요? 초면에 정말 무례하시네요. 무례라고 느끼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당당함에 괜히 창피함이 몰려와 얼굴이 새빨갛게 익었고 돌직구 같은 솔직함에 너무 놀라 더 대꾸하지 못하고 홀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뒤를 바짝 따라와서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줄줄이 읊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분명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피력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의 명함까지 제게 내밀더라고요. 얼떨결에 남편이 내민 명함을 받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악수까지 청하는데 남편에게 말리는 느낌이 들면서도 선뜻 거절을 못했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요. 그런 제게 남편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과 몇 번만 만나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달라고 하는 거냐며 지금 이 말 또한 무례한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굽히지 않고 제게 이건 무례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첫눈에 확 끌린 상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자신도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꽤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 번 만나보면 알아가는 것 아니겠냐는 말도 빼놓지 않고요. 저는 이런 남편의 말이 황당하면서도 또 뭔가 현혹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몇 마디 나눠보기만 해도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제게는 놀랍기도 재밌기도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정말 몇 번의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요. 그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제가 느낀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때 무례하다고 몰아세우려고 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말이에요. 제 남편은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만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 번째 만남 때 제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고 고백을 해왔어요. 처음은 외모에 반했고 만나는 동안 제 사소함까지 반할 수밖에 없더라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둘 다 어느 정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나이여서 그런지 터놓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남편에게 더욱 호감도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남편과는 참 가깝게 지내는 듯 했어요. 그 덕에 연애하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날도 종종 생겼고 연애한 지 8개월쯤 됐을 땐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져 그들과 융화되어 갔죠. 제 친구들과 이런 연애담을 나눌 때면 이제 정말 시집가는 것 아니냐며 저보다 더 들떠해졌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은 이벤트를 참 많이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는 느지막이 연애 복이 터졌다며 엄청 부러워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하게 되었어요. 아, 이 남자랑 왠지 결혼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연애하는 내내 들었는데 정말 딱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땐 정말 이 남자와 내가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결혼 초 신혼 때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매일이 행복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쌓아온 인연 덕인지 결혼 후에는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겨주었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30이 넘어 결혼한 거라 제가 남편을 구제했다면서 하마터면 노총각 자식을 둘 뻔했지 뭐냐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저의 인생의 이막은 온통 꽃밭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 꽃밭에 점점 가시덩굴이 자라듯 저를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말이에요. 그렇게 자주 왕래하며 지냈던 아주버님네 부부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이 평소 남편을 부르거나 가르칠 때 아끼는 내 동생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불려주기 시작했죠. 처음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건 바로 형님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험관 같은 노력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에게 아직 가족 계획이 없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게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아니면 평생 신혼처럼 살려고 한다고 말해서 저는 그냥 자식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써도 아주버님은 아이를 꽤 바라고 있었고 형님이 딱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자연유산이 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큰 상실감에 빠졌고 그 부부를 위로하겠다고 남편이 나섰다가 큰 말다툼까지 오간 거예요. 유산이 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주버님이 그 사이에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느껴져 걱정이 좀 됐지만 애써 큰 내색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삼신 할매도 지독하지. 7년 만에 처음 생긴 아이를 그렇게 홀라당 데리고 가버리다니 말이야. 여보, 미안해. 나 괜찮다고 애써 힘든 티 내지 않았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오늘은 자꾸 생각이 나네. 이해해. 나도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건 당신과 같으니까 오늘 그간 담아둔 슬픔 다 털자. 그럼 되지. 당신이 가장 힘들 텐데 내가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작디 작은 게 심장 소리는 얼마나 우렁찼는지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형, 힘내. 짧은 만남이었지만 순간의 행복을 기억하면 되지. 형수님 건강 추스르고 다시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너 나 놀리냐? 다시 노력하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나랑 네 형수 나이가 몇 살인데? 40이야, 40. 지금 우리더러 시험관이라도 하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이 가벼워 보이나 보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이야.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 곧 좋은 소식이 또 찾아올 거라는 거지. 왜 사람 진심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 여보, 서방님이 설마 나쁜 뜻으로 말했겠어? 당신이랑 나랑 힘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당신 취기가 좀 도나 보구나. 이만 집에 갈까? 취기는 무슨. 저 자식이 자기는 아직 우리보다 6살이나 어리고 결혼한 지도 몇 년 안 돼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스워 보이는 게 뻔해. 지가 뭘 할 거야. 자식 계획도 없는 놈이 말이야. 형, 내가 왜 우습게 여긴다는 건데? 어떤 상처일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겠어? 따지고 보면 그 아이가 내 조카였을 거라고. 첫 조카. 나라고는 안 슬프고 안 아깝겠냐고. 그래, 너 잘났다 임마. 네 조카는 세상 빛도 못 보고 그렇게 떠났는데 넌 전혀 슬픈 기색조차 없잖냐. 그런데 내가 네 말이 위로로 느껴지겠어? 넌 늘 그런 식이야. 마음에도 없는 말을 놀리듯 툭툭. 그러는 형은 사람 진심도 헤아릴 줄 모르면서 무슨? 일부러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힘든 거 다 알겠는데 그렇게 나를 상대로 트집 잡아서 괜한 감정 쏟아내면 좋냐? 형이면 형답게 행동하고 대처해. 형이 이러면 형수님 마음은 편하겠냐? 지 힘든 것만 중하지.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은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 형님과 제가 나서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아주버님 부부와의 사이는 눈에 띄게 멀어졌어요. 거기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남편은 회사에서 큰일을 맡게 되면서 예민해지기도 했고 아주버님 부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는 횟수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다 식사할 때도 아주버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형님만 간간히 나와 식사만 얼른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그리고부터 형님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셋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할 때면 이상하게 제 남편에게 스킨십을 살짝씩 하는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과한 스킨십도 아닌데 괜히 제가 예민한가 싶어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 인해 웃음이 터졌을 때 남편의 허벅지를 두어 번 툭툭 친다거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준다거나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둘만 아는 뭔가가 있는 느낌을 가끔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알고 지낸 세월이 있으니 그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 부부 생활 속 사랑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게요. 뭐 의심하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그저 한창인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의욕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애잔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러는 이유가 회사 일도 그렇고 그렇게 잘 따르던 형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신경을 많이 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제게 미안해하기까지 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 안쓰러웠어요.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냐며 아직 한참 신혼인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많이 치부했어요. 남편이 우울감이 생기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자고 이야기해봤는데 남편은 그건 아직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집에서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식사를 좀 더 세세히 신경 쓰고 챙겨주는 게 전부였죠. 남편은 자신을 걱정하는 제게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회복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건강이니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남편 자신일 텐데도 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참 많이 느꼈어요. 형님과는 우리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는데 한 번은 남편이 셋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다며 이제는 정말 건강에 신경 쓸 나이가 다 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은 남편이 둘러서 이야기한 게 대충 어떤 뜻인지 직감했는지 신혼이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미나 음식을 선물까지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맡았던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갔어요. 남편은 엄청 홀가분해했죠. 하지만 반면 저희 부부관계는 원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병원에 다녀와 보자고 말했는데 그렇게 미안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제게 자꾸 부담을 주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면박을 준 것도 부담을 준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걱정되는 마음을 부담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호르몬적인 부분이니 당연히 예민할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제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형님이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가볍게 커피나 한잔 하자면서 여자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자고요. 가족끼리 모이거나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날은 많지만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제게 꼭 할 말이 있나 보다 하고 자리에 나갔어요. 요즘은 어떠냐는 안부를 나눈 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형님이 제 눈치를 보는 건지 한참 뜸을 들이며 입술을 옴싹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바라보더니 요즘 부부관계가 시원치 않냐고 대놓고 묻더라고요. 저는 놀라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냐고 말했더니 형님은 남편이 실은 자기에게 얼마 전에 연락해서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 아주버님도 아니고 형님에게 털어놓다니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오기도 하고 가족이라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놀라 말을 더듬으며 그러느냐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제게 아주버님과 사이가 틀어져 자신이 아주버님의 역할 대신하고 있으니 너무 불쾌해하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미 남편이 다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하니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지금 상황을 터놓고 말한 거라면 그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저를 엄청 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짜는 위로를 하며 골리더라고요. 서방님이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했나 싶어. 그치?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다더니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한 건 아니지? 하긴 그럴 리가 없지.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안 그래?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 말하기도 미안해서 형님께 그런 말까지 했나 보네요. 아시잖아요. 남편이 가족들 아니면 자기 마음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잘 못한다는 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사이 아주 좋으니까요. 그럼 어련하게 했어. 동서도 그 부분에서 고민 생기면 얘기해. 내가 해결하는 것까지는 못 도와주더라도 이야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마음사스러워서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잖아. 우리 부부야 워낙 금슬도 좋았던 터라 걱정 없지만 나는 동선애가 조금 걱정이네. 저는 이날 형님의 말이 너무도 불쾌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제게 이게 고민이라고 말하면 병원에나 가라고 하니 어떡하냐며 아주버님과는 관계가 틀어져 연락도 안 하고 있으니 그나마 고민 나눌 사람은 형님뿐인 걸 어쩌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형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갖지도 않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씩씩거리며 어찌나 화가 잔뜩 나 있던지 그런 모습은 술에 취해 남편과 다툴 때만큼이나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아주버님의 방문에 놀라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 물음에 남편이 있냐고 묻더니 남편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더라고요. 남편도 놀라 안방에서 쉬다가 뛰쳐나왔는데 아주버님이 글쎄 남편의 뺨을 내리친 뒤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주버님을 말릴 새도 없었죠. 저는 남편을 부축한 뒤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형님에게 아주버님의 험담을 했고 그걸 아주버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날 나눴던 대화가 화근이 되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이제 나이가 있어 손주 갖기가 힘들지 않느냐며 남편에게 슬슬 가족 계획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애야 어련히 알아서 생길 사람은 생기는 거지. 그걸 뭘 계획까지 하냐고 말했대요. 그런데 하필 이 대화를 시댁에 잠깐 들른 형님이 듣게 되었고 형님은 그 대화 내용을 아주버님에게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주버님을 말리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계획을 뭐하러 하냐는 말까지는 맞지만 그 뒤에 아주버님이 한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 형, 뭔가 오해가 있나 봐. 엄마가 가족 계획을 세우라고 했고 내가 무슨 계획까지 세워서 애를 갖냐고 한 것까진 맞아. 하지만 그 뒷말은 아니야. 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그럼 지금 내가 잘못 알기라도 했던 거야? 분명 내 아내 말로는 네가 수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우리도 애가 없는데 계획이 뭐가 중요하냐고 무시했다며. 나 아님 센터라도 다니지.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세우느냐고 그랬다는데 무슨 발뺌이야. 정말 오해라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예전에 형이 했던 말처럼 생기게 되면 낳겠다고 하고 말았다고. 참나. 내 아내가 잘못 듣고 와서 함부로 떠들었다 그 말이야? 너 진짜 끝까지 우리 부부 이렇게 무시하고 될 거야? 아니, 형수님이 함부로 떠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결백하다고. 그런 말을 뭐하러 내가 하는데. 그것도 엄마랑.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어? 아우 진짜 이 자식. 나이를 먹을수록 개차반이네. 발뺌도 정도가 있지. 다시는 너 내 아내나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날 테니까 알아들어 임마. 깊어진 골은 오해를 낳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화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와 형님 사이도 균열이 이미 갈 대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마니까요. 이 일이 있는 후 저희는 아주버님 부부와는 한동안 안부 연락은커녕 시댁에서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비해 방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이 냉전 상태일 때 제삿날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저는 이날 일찍이 시댁으로 넘어가 제사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을 극진히도 챙기는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형님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장을 봐온 재료를 주방에 두고 거실로 나가 형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금세 시선을 형님에게 두고는 저에게도 소식을 알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은 제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아직 알리지 않았다며 다른 가족들에게는 극초기는 지나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딱 감이 왔습니다. 네, 바로 형님의 임신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더 있었어요. 형님은 입에 있던 과일을 다 씹어 삼킨 뒤 제게 임신을 했다며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으로 마음고생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삼신할매가 이렇게 한 번에 축복을 크게 준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 잘 됐다고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다며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인 저희에게 대놓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도 무척이나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겠죠.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자며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형님에게는 오늘부터 출산 전까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며 무조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를 힐끔 보더니 혼자 고생하게 생겨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찌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괴롭히던지 나중에는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참 음식 준비에 바쁜 저를 10분마다 불러서는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난리를 피우던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10걸음도 안 걷는 게 맞는 건가요? 심지어는 전을 부칠 때는 저더러 기름 냄새가 나서 못 참겠으니 베란다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라 에어컨 빵빵한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느라 땀을 비오듯 쏟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까지 베란다에서 하라니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 한마디에 한참 예민할 때니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뜨거운 햇빛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에 베란다에 문까지 꽁꽁 닫고 저 혼자 뻘뻘 땀을 흘리며 전을 부쳐야 했어요. 이번만 참자는 마음으로 정말 꾹 참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숨 돌리며 주방으로 들어와 나물을 무칠 준비를 하는 제게 형님이 처음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인상까지 찌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동서, 기름 냄새 장난 아니야. 거기다 땀 냄새는 또 뭐 이렇게 지독해. 진짜 이래가지고 서방님이 동서를 여자로 느끼기나 하겠어? 아직도 둘이 뜨거운 밤은 못 보내지? 내가 남자라도 영 흥미가 떨어지겠네. 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께서 이 무더운 날 냄새 난다며 베란다로 내몰아 놓고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냄새 나면 가까이 오시질 마시던가요. 뭘 또 이런 걸로 기분 상해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면 내 말이 맞나 보네. 동선의 남편은 아직도 부실한가 봐. 어쩌니 남자 구실도 못하는 남편이랑 지내느라 동서도 참 힘들겠어. 정 힘들면 동서 우리 남편 좀 빌려줄까? 저는 일부러 저를 농락하며 즐거워하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화가 치솟아 묻히고 있던 나무를 냅다 형님의 얼굴에 집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제 그런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저더러 정신이 나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고성에 급히 무슨 일이냐며 나와보셨고 나물이 형님의 얼굴 주변이며 주방 바닥이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를 크게 나무라셨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임신한 첫째 며느리한테 나무를 집어 던졌어? 어떻게 손이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거기다 이건 다 제사 음식인데 이렇게 재수없는 행동을 하면 어째? 어머님, 아니 요즘 서방님이랑 동서관계가 전 같지 않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임신 소식까지 알리는 바람에 동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까 봐 위로를 조금 해줬을 뿐인데 너 지금 괜히 임신한 첫째 질투가 나서 이따위 행동을 한 거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너네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어? 아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대바라졌구나. 어머님, 형님께서 제게 하는 말을 듣긴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자리 비운 사이 제게 와서는 저를 농락했다고요. 위로? 위로를 그따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형님이라고요. 당장 형님 돌려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사고 뭐고 제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뭐야? 첫째 며느리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놓고 아이 어디서 큰 소리야? 가정교육도 넌 제대로 못 받았냐? 어디 시어미 앞에서 손이 사람을 나가라 말아야. 제사가 장난이냐? 나나 첫째가 웃은 거야? 어?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으니까 이 정도로 참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형님의 머리채라도 다 뽑아놨을 테니까요. 어머님과 형님을 제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형님이 저를 하대할 정도로 우습게 여기네요. 형님, 당장 돌아가세요. 어차피 도움을 주지도 못하실 바에는 없는 게 낫다고요. 내가 언제 동서를 하대했다는 거야? 동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잖아. 도움을 못 주는 게 화가 났던 거야? 미안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게. 상처 같은 소리 안 해. 안 돌아가시겠다 이거죠? 그럼 제가 나가요. 저 이렇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님이랑 형님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시던가요. 아이 너 이 못돼 처먹은 것.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도 이따위로 행동하냐 너. 하기야 그러니 부부가 소홀하다는 말을 첫째 며느리가 한 거겠지. 네 행동 안 봐도 눈에 훤하구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거겠지. 예, 너 지금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저는 형님의 연기도 꼴 보기 싫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가는 시어머니의 말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길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시댁 문턱도 안 밟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 상황을 전해 듣고는 저더러 정신이 어떻게 됐냐며 난리를 쳐댔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도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어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혼에 관한 생각을 슬슬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아무리 애가 없다고 해도 쉬운가요? 저희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더욱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새 형님도 만삭이 되었어요. 그동안 몇 번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었지만 자꾸 저를 내조도 못하는 여자로 말하는 것만 같아서 매번 바쁘다고 둘러대며 끊었죠. 그런데 형님이 딱 출산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받지 말까 고민하는 사이 전화는 끊어졌죠. 하지만 곧 다시 벨이 울렸고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아주버님이 출장을 간 상태인데 진통이 와서 급하게 산부인과로 형님 혼자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도 있고 몸이 성하지 못해 챙겨줄 수가 없으니 저더러 아주버님 대신 보호자로서 병원에 좀 가봐주라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챙겨주기 위해 형님이 향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없이 보호자랄 사람 한 명 없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그게 마음에 남을까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던 거죠. 형님의 친정은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으니 형님의 부모님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한참 걸리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분만 대기실에 가서 형님을 도왔고요. 병원에 간 지 4시간 만에 분만실로 옮겨져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형님은 회복실에서 좀 있다가 곧 병실로 올라갔고 저더러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덕분에 출산 후에 느꼈을 쓸쓸함은 모면했다고요. 형님은 자연분만을 했으니 도와줄 것도 없다며 오늘 자기를 챙겨주러 온 거면 충분하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퇴원하는 날 일찍 와서 돕겠다는 말을 남긴 뒤 병실을 나왔어요. 마침 신생아실 면회 시간이 되기도 해서 저는 집에 가기 전 그래도 아기는 보고 가자 싶은 마음에 신생아실로 향했죠. 조금 기다리니 신생아실 간호사분께서 두 아이가 잘 보이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막 태어난 쌍둥이의 얼굴을 봤는데 그 순간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제 남편을 완전 빼다 박은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을 만큼 말이에요. 심지어 제 남편과 아주버님은 전혀 다른 외모라 함께 있어도 형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에게서 아주버님의 얼굴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저 제 남편의 아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아주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벌렁거리는 심정을 부여잡으면서도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 차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아내가 낮에 들렸다는데 또 다투거나 한 건 아니죠? 아이들은 둘 다 건강하대요? 나한테 형수님 아이 낳는다는 연락을 준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야 알았네. 쌍둥이 애들 봤어요? 그러자 전화기 밖으로까지 다 들리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당신은 너무 닮았어. 분명 가족들이 보면 의심할 텐데 어쩌죠? 나 우리 관계 들킬까봐 너무 무서워요. 에이, 설마요. 부모 안 닮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서 형수님 얼굴이 나올 텐데요. 우리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 쌍둥이가 내 핏줄이라는 걸. 정말 그럴까요? 천류는 끊을 수 없다는데 우리 애들이 당신이 아빠라는 걸 모르고 평생 지낼 수 있을까요? 괜한 걱정이 드네요. 자꾸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아내와 각방을 쓴 이유가 뭔데요? 다 형수님이랑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다 생긴 우리의 결실이잖아요. 내가 평생 아내랑은 애 없이 살게요. 그럼 문희는 조카여도 내 아이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형님 아이가 당신 애라니. 문희만 조카라니.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다 들었고 통화 중인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으며 난리를 쳤어요. 형님이 저를 농락한 이유도 다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자신이니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오해라며 난리를 피더군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만은 알리지 말라고도 싹싹 빌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싹 무시했고 형님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님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저는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간 것 같더군요. 조리원까지 다녀온 뒤 퇴소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대망의 그날이 왔고 저는 시댁 식구와 남편까지 모두를 아주버님 댁으로 불러 모았어요. 아주버님도 출장에서 돌아왔고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아주 우습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한번 웃어준 뒤 얼마 전 그들이 제게 걸린 통화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과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돼서는 모함이라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덩달아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경우냐며 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과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증거물을 온 바닥에 흩뿌려 버렸어요.
실은 형님이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형님의 뒷조사를 했고 남편의 핸드폰 내역까지 확인해 그간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연락까지 모조리 모았어요. 가족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증거 자료를 보고는 놀라 자빠졌고 남편과 형님은 제게 하다하다 이제 이런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자신들을 농락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고송을 질러댔어요. 통서, 어떻게 이런 거짓 증거를 만들어 와서는 우리를 농락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당신 제정신 아니야? 정말 미쳐 돌았다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놔. 이런 증거물은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어야 하죠? 형님이 제 남편의 아이를 낳고 편안히 몸조리하는 동안 저는 정말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면서 이 증거물들을 모았어요. 제가 당신들을 농락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와 아주버님을 기만한 거지. 참, 그리고 내가 새롭게 형님에 대해서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뭐야? 나에 대해 새롭게 알아낼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형님, 과거에 참 문란하게 놀았더라고요. 제 남편과도 그래서 이렇게 겁없이 몸섰고 임신에 출산까지 한 거겠죠. 아무리 젊었을 때라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결혼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동생을 꼬여내요? 정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쌍둥이랑 제 남편 친자검사라도 해보세요. 뭐든 확실히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 우리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야. 형님은 사실 젊어서 꽤 지저분하고 저질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아주버님과 임신이 안 되자 제 남편을 꼬여내어 아이를 가졌던 거였어요. 물론 자신이 입으로 털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조사하다 알아낸 거지만 크게 부정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틀린 정보는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남편과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형님은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사이가 좋으면 남편은 분명 형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걸 알고 일부러 서로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벌려놓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집을 나온 뒤 있었던 일은 아주버님이 말해주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끝까지 추궁한 끝에 형님이 나섰던 거예요. 남편은 잘못이 없다면서요. 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남편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주버님께 남편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흘렸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거기다 남편은 아주버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반대로 남편에게도 아주버님이 일부러 저와의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피하는 거라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보다며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오만 말로 남편의 동정심을 구했고 그런가 동시에 아주버님을 형님을 괴롭히는 못된 남자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저는 그날 곧장 나와서 이혼소장을 날렸고 며칠 뒤 아주버님 역시 형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유명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와 자신의 이혼소송을 한데 묶어 제대로 처리해주라며 부탁해준 덕에 정말 일사천리로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남편과 형님은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상태에서 저와 아주버님에게 각각 위자료까지 조화했어요. 나중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뒤 아주버님과 마지막으로 만나 국밥을 한 그릇 먹은 날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전 남편과 이전 형님의 소식이 궁금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얼마나 둘이 다복한 가정을 꾸려 지내고 있을지 사실 궁금하고 정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면 너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또 안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은 허탈하게 웃으시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며 전 남편과 이전 형님은 이전 시부모님의 반대로 법적 부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아이의 아빠가 되어버린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이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막중함에
막노동까지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나 이전 시부모님을 찾아가 애원하고 빌었지만 바가지에 잔뜩 찬물까지 길러와 전 남편에게 물세례를 했을 정도로 전 남편과 이전 형님의 관계를 혐오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주버님께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하고 제 멋대로 엉망을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아주버님과도 연을 끊고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결혼과 남자라면 치가 떨리게 싫어졌지만, 그래도 이 경험 덕에 저는 제 커리어 발전에 힘쓰며 저만을 돌보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전공을 살려 일을 했고 그 일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상상도 못한 벌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면해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저는 그 남자를 내치고 나니 만기한 꽃으로 가득한 길로 올라섰네요. 아주 나중에는 제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볼 예정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